피지크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 피지크 왕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센터 회원님이랑 직원분들이랑 영양 세미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세미나 하면서 목을 풀어줄 원AM 스파클링 음료들 6종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주문하셨잖아요, 그죠? 네, 박스로 주문했습니다. 두 번째, 아니 세 번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라즈베리는 별로고요. 까다롭네요. 네, 저는 개인적인 취향이 정확하기 때문에 저는 라임이 제일 맛있었어요. 일단. 저는 파인애플. 시즌 때 많이 드셨잖아요, 그죠? 네, 달고 살았죠. 그리고 요 사과 맛도 굉장히 상큼해서 운동 끝나고 먹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원AM 아, 이거 계속- 애플맛만 먹어봤는데 네. 라임도 진짜 맛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계속 마시고 싶은 맛이어서. 사람들 자본주의 쩔은 답변들을 들었는데 근데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항상 냉장고에 채워져 있는 거예요. 시즌, 비시즌 상관없이 항상 냉장고에 채워져 있는 거니까 드셔보시면 후회 없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라임 하나 먹어야겠다. 오늘 할 거는 다이어트 할 때나 아니면은 림메스업 할 때 영양 세팅하는 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기본적인 거 칼로리, 단백질 칼로리가 몇인가요? 그람당 4칼로리, 탄수화물도 그람당 4칼로리, 지방은 그람당 9칼로리 되겠습니다. 칼로리가 뭐예요? 맨날 쓰시는 그 칼로리가 뭡니까? KCAL, KCAL 맞습니다. 킬로칼로리, 정확히 그렇게 얘기하시면 킬로칼로리죠. 열량인데 열량이 뭘까요? 1칼로리가 낼 수 있는 에너지. 1칼로리가 낼 수 있는 에너지? 거꾸로 에너지. 예. 열을 낼 수 있는 에너지. 맞습니다. 열을 낼 수 있는. 비슷하게 얘기하셨어요. 열을 낼 수 있는 칼로리의 정확한 정의는 1칼로리 같은 경우에는 물 1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 에너지예요. 우리는 그래서 킬로칼로리 쓰죠. 1킬로칼로리는 물 1000배예요. 1000배. 킬로가 붙은 건 1000배잖아요. 인스타 같은 게 K 붙으면 1000배잖아요. 1킬로칼로리, 우리가 흔히 쓰는 칼로리는 줄여서 그냥 칼로리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히는 킬로칼로리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물 1k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 에너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칼로리 1칼로리를 소모했다. 사실 물 1kg 1도 올리려면 그거 쉽지 않거든요. 물 1리터 되게 많잖아요. 이거 끓인다고 해봐요. 불을 되게 많이 떼야 돼요. 그래서 칼로리 100을 쓴다. 그러면 그걸 100도까지 올리는 건데 그게 얼마나 많은 열량이겠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칼로리를 많이 안 쓰면서도 많이 움직일 수 있게 효율적으로 세팅이 잘 돼 있어서 굉장히 살을 빼기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체중이 얼마씩 되시나요? 각자 체중 그냥 써볼까요? 키랑 체중 한번 써보세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제 기준으로 얘기 드릴게요. 저는 지금 172에 70kg 정도, 지금 편하게 70kg로 하겠습니다. 저는 172에 70kg이 나가는 남자. 나이는 20살. 나이도 넣어야 됩니다. 기초대사량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이도 좀 만으로 넣어요? 많습니다. 상관없습니다. 한두 살 차이는 크게 차이 안 나요. 상관없으니까 그래요. 만으로 쓰든 뭘로 쓰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기초대사량 계산 어떻게 하나요? 예, 그냥 검색해가지고 계산기 넣으시면 됩니다. 예. 이 계산 공식이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근데 결과값은 거의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 계산 공식이나 써도 상관없긴 해요. 저는 기초대사량을 계산하면 대충 1700이 됩니다. 기초대사량이 뭐죠? 기초대사량이 뭔가요? 숨만 쉬고도 소모할 수 있는.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쉴 때 쓰는 에너지예요. 러프하게 계산한 거니까 자기 양이 얼만큼인지 정확히 먹으면서 찾아야 돼요, 원래는. 그래서 일단 기초대사량 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쓰는 그 하루 동안 쓰는 일일 대사량을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보통은 여자분들은 여기 1.1배만 해도 거의 그냥 그게 일일 대사량입니다. 내가 정말 좀 활동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그래봐야 1.2. 남자분들도 그렇게 많이 소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맨 처음에 1.1 곱하고 남자분들은 1.1에서 1.2 정도 곱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는 1.2 곱하겠습니다. 그래서 전 대충 그냥 하루 대사량이 2000이라고 칠게요. 내가 2000을 먹으면 저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찌지도 빠지도 않고 유지가 되겠죠. 기초대사량을 계산을 한 다음에 거기 한 1.1배나 1.2배를 일단 해놓고 그걸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량을 세팅을 하면서 며칠 먹여봐요. 한 3, 4일 정도 먹여보면서 진짜로 그대로 체중이 유지가 되는지 실험을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체중이 너무 찐다 그러면 탄수화물만 조절하거든요. 체중이 너무 찌면 탄수화물을 좀 줄이고 반대로 체중이 이렇게 먹었는데 그냥 쭉쭉 빠지네 그럼 탄수화물을 더 먹어요. 이게 다이어트의 제일 기본 세팅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탄수화물이랑 지방, 단백질량만 세팅을 하면 되겠죠. 그걸 이제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러분 같은 경우는 제 걸 기준으로 얘기하고 지금 다 쓰고 계신 거야? 본인들 거 다 계산했어요? 네. 몇이에요 지금? 그 정도? 예. 그럼 계산하기 편하게 그냥 1500 잡으시고 몇이에요? 4. 정확하게 안 하셔도 돼요. 몇 해야 돼요? 1.1. 1.1? 네, 1.1 하시면 한 1400? 그냥 1500 쓰십시오. 1500으로 칩시다. 일단
아 처음에 곱해서. 여기서 이제 세부적으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세팅을 해볼게요. 일단 맨 처음에 제일 1번으로 단백질 양을 세팅을 해요. 단백질 양. 기본적으로 최소한으로 필요한 단백질 양은 이건 정확하게 그냥 기준이 있어요. 가이드가 있어요. 그 미국의 미국이 W 뭐지? 뭐야? 세계 예, 맞아요. 미국은 0.8이고 우리나라는 0.9 몇 정도 돼요. 체중 곱하기. 저 같은 경우는 70kg니까 체중에 0.5를 곱하면 63g이 되겠죠. 그래서 하루에 최소한 63g, 닭가슴살 3덩어리 정도는 먹어야 돼요. 이건 근데 일반적인 경우고 우리 같은 경우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논문이야 이런 거만 대부분 다르긴 한데 최근 본 건 한 1.2에서 1.6 정도 먹어도 충분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선수분들 같은 경우는 뭐 2배에서 4배도 먹거든요. 일단은 지금은 일반 분들 기준이 많으니까 일단 그냥 1.2에서 1.6배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체중의 1.5배 정도를 일단 맨 처음에 세팅해 주시면 무난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70kg니까 1.5를 곱하면 105g을 먹으면 되겠죠. 그래서 본인들 거 한번 계산해 보세요. 체중의 1.5를 곱한 다음에 거기에 그냥 g만 붙이면 됩니다. 몇이에요? 몇 드시면 돼요? 84? 예, 그거를 일단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다는 가정하에 체중의 1.5배 정도 드시면 돼요. 84g. 너무 적다. 너무 적어요? 84g 1.5배가? 얼마나 못 드신 거예요, 평소에? 맛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을 세팅할게요. 지방은 토탈 칼로리의 한 20에서 30% 정도를 추천을 해요. 그래서 일단 다이어트 상황이라고 하고 지방을 좀 더 줄이게 한 20% 정도 잡을게요. 이건 사실 근데 나중에 먹어보는 게 좋긴 해요. 내가 막 지방을 좀 줄여서 먹었는데 컨디션이 너무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먹긴 해야 돼요. 지방을 아예 안 먹으시면 안 됩니다. 지방 중에서 뭐 오메가3나 오메가6나 필수 지방산들이 있어요. 뭐 탄수화물이나 단백질도 우리 몸에 남으면 지방으로 저장이 되잖아요. 그렇게 지방으로 전환되는 거 말고 꼭 먹어야지만 되는 형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메가3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알파리놀산에서 오메가6 같은 것도 그게 쭉 내려가면 뭐 아라키돈산 막 이런 게 돼요. 그래서 그게 전구체 같은 걸로 쓰여요. 그래서 적정한 지방을 꼭 드셔주셔야 된다. 내가 막 어느 순간 뭔가 너무 컨디션이 떨어진 것 같은데 그러면 탄수화물 지방 비율을 조금씩 바꿔도 돼요. 우리는 일단 편하게 일단 20% 정도만 잡을게요. 자, 그러면 토탈 20% 하면 칼로리 몇 먹으면 됩니까? 내가 하루 먹을 칼로리의 20%를 해보시겠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하루 칼로리를 일단 2,000을 섭취한다고 치고 체중은 70kg니까 70kg에 1.5배에서 단백질은 105g, 지방은 토탈 2,000칼로리의 20%를 내서 400칼로리를 먹을 겁니다. 400칼로리. 그러면 이제 그걸 다 g으로 환산을 해놔야 돼요. 지방 300칼로리는 몇 g입니까? 지방이 1g당 9g이라고 하셨죠? 9칼로리. 네. 그렇죠. 9칼로리. 네. 그럼 300을 9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한 30 몇 g 될 거예요. 예, 그걸 써주세요. 33g. 예, 지방을 몇 g 먹을 건지 써놓으시면 됩니다. 네. 나 같은 경우는 지방으로 400칼로리를 먹을 거니까 이걸 9로 나누면은 40, 저 같은 경우 한 45. 저는 지방을 45g 정도 먹을 거예요. 45g. 단백질 105g, 지방 45g을 먹을 겁니다. 예, 써놓으세요. 여기 일단 P 먼저 써놓을래요? P 쓰고 단백질 몇 드실 거예요? 아까 84. 예, 84 써놓으시고 84. 그 다음에 예, 팻은 33. 예, 그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은 정해진 양의 기준이 없어요. 뭐 운동할 때 에너지로 쓰는 용으로 쓰는 거지 단백질이나 이런 것처럼 뭐 효소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인체를 구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컨디션에 맞춰서 그냥 먹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이나 지방은 좀 전환도 가능해요. 지방도 에너지원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탄수화물이나 지방량은 같은 칼로리 내에서 칼로리 조절해가면서 g은 좀 둘이 치환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아까 컨디션이 좀 떨어진다 싶으면 탄수를 줄이고 지방을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지금 써놓은 거 기준으로 맞춰볼게요. 나머지 탄수화물은 몇 g 먹어야 될까요? 자, 지금 단백질 같은 경우 4칼로리라 그랬어요. 그럼 단백질을 자기가 먹는 거에 4를 곱하면 단백질 칼로리가 나오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84g에 4를 곱하면 48, 32, 4, 46, 336칼로리. 맞아요. 예. 지방은 아까 300칼로리였죠? 네. 300칼로리 써놓고 하루 지금 먹는 게 아까 얼마 맞춰놨죠? 하루 대사량, 하루 먹는 게 1500? 1500 먹으면 돼요? 그러면 이 두 개를 1500에서 빼면은 나머지 이거를 탄수화물이 먹을 칼로리가 나오겠죠? 300이랑 336, 1500에서 빼시면 864? 네, 864 맞아요. 그럼 탄수화물은 864 칼로리를 먹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 g으로 바꾸려면 g당 4칼로리니까 4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2000칼로리 중에 단백질이 105g, 지방이 400칼로리, 그럼 지방 400칼로리, 단백질 105g은 420칼로리니까 빼면은 저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 대충 1200 정도 먹으면 됩니다. 1200칼로리.
그래서 1200칼로리 4로 나누면 탄수화물 300g 정도 먹을 거예요. 300g. 하루에 그러면은 햇반 하나 정도인데요? 어떤 게요? 216? 그건 탄수화물 g이고 네. 햇반은 탄수화물이 아니고 그냥 쌀이죠, 쌀. 조리된 거. 그 안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은 한 80g 정도 될 거예요. 예. 쌀 전체가 다 탄수화물이 아니잖아요. 수분도 들어있죠. 대부분이 수분이거든요. 닭가슴살도 마찬가지죠. 닭가슴살 100g 정도 되잖아요. 걔네가 꽉꽉 찬 칼로리면 최소한 400칼로리 이상은 되겠죠. 그게 다 영양소면 영양소들이 g당 4칼로리는 되니까 100g 안에 단백질이 20 몇 그램 정도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다 수분이에요. 그냥 그 말랑말랑 하잖아요. 다 물이 차 있어서 그런 거예요. 대부분 다 수분인 거고 쌀도 마찬가지. 말랑말랑 하잖아요. 다 수분이에요. 우리가 먹는 거는 그런 수분이 하나도 없는 순수 영양소 양이에요.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계산하면 일단 이거를 3일에서 5일 정도 먹어봐야 돼요. 그래서 진짜 안 변하는지를 봐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먹었는데 살이 빠진다. 그럼 다른 건 그대로 두고 탄수화물만 더 드시면 돼요. 탄수화물만. 반대로 살이 너무 찐다. 그럼 탄수화물만 줄이시면 돼요. 지방이나 단백질은 고정해 놓으시면 돼요. 맛있는데. 그래서 자 이제 이거를 그럼 어떻게 먹을지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근데 예. 다이어트를 하는데 살이 빠지는데 왜 탄수를 더 늘려요? 아니요, 이거는 지금 살이 하나도 안 빠지는 양을 찾는 거예요. 그게 내 몸, 유지하는 예, 내 몸의 일일 대사량을 정확한 값을 찾는 거예요. 3일에서 5일 동안 먹으면서 이게 정말로 내가 이만큼만 먹으면 몸이 하나도 살이 안 찌거나 안 빠지는가 찾아놓고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다이어트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정량만 줄이면은 지방만 커팅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 일정량만 더 먹으면 지방 없이 근육만 붙일 수 있는 값이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냅다 줄여버리면은 영양소가 너무 부족하면은 우리 몸은 근육도 막 분해해서 영양소로 갖다 써버리거든요. 그런 걸 방지하고 지방만 깔끔하게 커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살이 하나도 안 빠지는 칼로리 양에서 적정량만 줄여서 지방으로만 천천히 커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3일에서 5일 먹어볼 겁니다. 뭘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자, 단백질 이 같은 거 지금 84g 드시면 되는데 단백질 84g 어떻게 드실 겁니까?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단백질을 84g 먹어야 돼요. 그럼 대충 닭가슴살 4덩어리 400g 정도 먹으면 돼요. 몇 g 드셔야 되죠? 93g? 이런 경우가 되게 애매하잖아요. 닭가슴살이 보통 20 몇 g 들어있는데 4개 먹었어. 그럼 뭐 80에서 85g 될 거예요. 그럼 나머지가 한 10g 정도 단백질 더 먹어야 되잖아요. 뭐 다른 거 먹다 보면은 그게 맞춰질 수도 있지만 단백질이랑 기본적으로 맞춰야 돼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먹는 식단 외에 딱 한 가지 근본으로만 된 음식이 있으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단백질 같은 경우는 프로틴 쉐이크 같은 거 그게 완전히 거의 다른 거 거의 없이 순수하게 단백질 위주로만 돼 있는 거 그런 애들을 좀 하나 구비해 놓으면 좋고 탄수화물은 뭐 탄수화물로만 돼 있는 거 많으니까 별로 상관없어요.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순수 지방으로 돼 있는 게 기름 같은 거 올리브유 같은 거 견과나 이런 거는 단백질이랑 탄수화물도 많이 들어있거든요. 다른 지방도 마찬가지 아보카도나 뭐 이런 식품으로 먹는 지방들은 다른 성분도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걔네를 넣다 보면은 마지막에 좀 값이 안 맞으면은 그런 거 기름 같은 거는 그냥 그 그람수 그대로 그냥 거의 딱 기름 1g이면 그냥 지방 1g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뿌려서 뭐 닭가슴살을 볶아도 되고 야채를 볶아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순수한 그분이 좀 들어있으면 좋아요. 자, 단백질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프로틴이랑 닭가슴살 뭐 딴 걸로 해도 돼요. 뭐 목살, 돼지, 소고기 이런 걸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생선도 상관없고. 탄수화물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탄수화물 뭘로 드시고 싶으세요? 전 고구마요. 고구마로 먹을 경우는 지금 탄수화물 몇 먹어야 되죠? 총 227g 먹어야 되죠? 그러면 고구마 같은 경우는 생 고구마 기준으로 무조건 그 계량은 생 고구마로 해야 돼요. 조리된 걸 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 물 양에 따라서 달라져요. 내가 이거를 완전히 수분이 쫙 빠지게 바싹 구웠다, 에어프라이에 구워서 수분이 쫙쫙 빠진 쪼그라든 고구마가 됐다. 얘 100g을 재버리면 칼로리가 엄청 올라가요. 반대로 내가 이거 삶았어, 엄청 오래 삶았어, 부드럽게 먹고 싶어서 그럼 수분이 원래 것보다 양이 더 많아지겠죠? 걔 100g을 재면은 당연히 걔는 수분이 많으니까 칼로리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무조건 모든 식품은 밥도 마찬가지요. 내가 이거 뭐 누룽지로 먹을지 아니면은 막 그 숭늉처럼 먹을지 뭐 물을 많이 넣어서 먹을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조리 전 걸로 재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구마로 드신다고 했잖아요. 고구마 100g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이 한 대충 한 30에서 40g 들어있습니다. 30g 정도로 잡으면 돼요. 대충 고구마 100g에 탄수화물 한 30 몇 g 정도 있을 거예요. 일단 러프하게 30g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고구마 몇 g 먹어야 돼요? 7, 800g 먹어야겠죠? 여기 7배는 해야지 탄수화물이 227 나오잖아요. 그죠? 탄수화물을 227g 먹을 거니까 고구마는 100g당 탄수가 30g 들어있으니까 고구마를 700에서 800g 먹어줘야 저 탄수화물이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탄수화물 뭘로 드실 겁니까? 탄수화물 얼마 드셔야 되죠? 216? 뭘로 드실 거예요? 뭐 많이 드시나요?
전 밥이나 오트밀. 밥이나 오트밀 네. 상관없어요. 밥으로 먹는다고 치면 쌀 같은 경우는 생쌀 100g에 탄수화물이 한 80g 정도 대충 80g 정도 들어있어요. 생쌀. 생쌀. 예.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216을 먹어야 되니까 생쌀을 한 260g? 대충 그 정도 먹으면 될 것 같은데 250, 260, 70g 정도 먹으면 되겠다. 이거 변환할 수 있겠어요? 비례식으로? 아 그래요? 약간 얘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쌀 100g에 100대 80은 X대 쌀 100g에 탄수화물이 80 정도 들어있어요. 네. 쌀 200g은 탄수화물 160 정도 들어있겠죠. 네. 그럼 쌀 250g은 탄수화물 200g 정도 들어있겠죠. 괜찮아요? 100g에 80g이니까 네네. 50g은 40g. 그래서 쌀 250g 먹으면 대충 지금 탄수 200g 정도 돼요. 좀 더 먹으면 되겠네요. 한 260 정도 먹으면 대충 이 정도 될 거예요. 생쌀 260g을 계량을 해놓고 조리를 하시면 돼요. 생쌀 260g이면 밥 어느 정도 나오냐면 2공기 좀 넘게 나옵니다. 그 공깃밥 기준으로, 식당 공깃밥 기준으로 2공기 넘게 나와요. 쌀 100g 정도 하면 대충 1공기 나옵니다. 쌀 공깃밥 1공기, 햇반 하나 정도 나와요. 대충. 그래서 이게 헷갈린다 그러면 그냥 뭐 햇반 같은 거 사서 드셔도 상관없고 일단 이렇게 드시면 돼요. 마지막 지방은 뭐 아무거나 뭐 견과류 많이 먹죠. 견과류 먹어도 되고 뭐 아보카도, 올리브오일 이렇게 먹어도 상관없는데 거기에 지방 말고 다른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지방이나 탄수화물은 좀 바뀌어도 상관없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먹을 지방 칼로리가 아까 보시면 뭐 300, 400 정도 많았잖아요. 그 300, 400을 뭐 견과나 아보카도 이런 걸로 그냥 칼로리로만 맞추셔도 돼요. 그러니까 견과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그 안에 지방량으로 안 맞춰도 상관없어요. 그것도 그 견과에 다른 영양소가 되게 많아요. 지방이 뭐 주요 근본이긴 한데 단백질도 되게 많이 들어있고 탄수화물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견과 100g 한 600칼로리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300칼로리 드실 거니까 견과 한 50g 정도 드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그냥 칼로리로만 맞춰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하루 네. 견과 2봉지 정도 두 먹으면 그렇죠. 그렇죠. 하루종가 보통 20g 정도 들어있으니까 대충 그거 2봉지 먹으면 되는데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2봉에서 2봉 반 뭐 이 정도 드시면 됩니다. 그게 편하겠죠. 자 이제 이렇게 드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먹어보는 거야. 일단 먹었어. 아, 일단 먹어요? 예. 하루 먹어봐. 체중은 무조건 아침에 재셔야 돼요. 아침에 소변을 본 다음에 재시면 돼요. 그 알룰로스 같은 제트당이 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아예 빼셔도 돼요. 아. 예, 제로당 같은 경우는 아예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딴 거 많잖아요. 뭐 스테비아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는 그냥 아예 그냥 제로로 생각하셔서 그건 아예 안 넣으시면 됩니다. 그건 따로예요. 그럼 그냥 예. 뭐... 그럼 그냥 드셔도 상관없어요. 진짜. 예.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거. 자, 이 제로 음료 이거 원아이의 제로 음료입니다. 이거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는 이제 단맛을 내려고 에리스톨을 넣어놨습니다. 에리스톨.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에 계산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흡수가 안 되는 탄수화물들이 인간의 신체에서 흡수가 안 되는 형태의 단맛을 내는 탄수화물들이 있습니다. 먹었어. 똑같아. 만약 똑같으면 이제 끝난 겁니다. 여기서 이제 내가 다이어트를 할 거야. 그러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서 하루에 탄수화물을 한 50g 정도 줄여요. 칼로리가 200칼로리 정도 줄어들게. 근데 이렇게 하면 그냥 일정하게 빠집니다. 일단 원래는 계산을 해요. 그래서 하루에 200칼로리를 줄였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일주일에 수분 포함해서 한 200에서 500g 정도가 빠져요. 한 달에 한 체중의 3, 4% 정도 빼는 걸 권장을 해요. 체중의 3, 4%.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70kg니까 3%면은 한 달에 2kg 정도만 빼면 되겠죠. 그렇게 빼면은 지방만 좀 커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저는 일주일에 500g씩 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일주일에 500g을 뺄 거니까 방금처럼 하면은 하루에 한 200칼로리에 300칼로리 줄이면 수분 합쳐서 대충 일주일에 500g 정도 빠지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목표할 체중에 맞춰서 하루에 얼마를 그냥 줄여 먹을지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거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해요. 그래서 해보면 좋아요. 내가 200 줄였는데 일주일에 나는 계산보다 더 빠지네? 그러면은 조금 더 탄수를 늘려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됐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추천하는 거는 그냥 200칼로리를 줄인다. 그러면 거의 지방은 커팅 된다. 단백질 양을 그럼 늘리는, 그러니까 운동 강도를 더 예. 많이 높여놨어요, 전보다. 더 많이 높여도 요즘 기본적으로 추천하는 거 한 1.6 안 넘어가도 상관없다 이런 논문들이 많긴 해요.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진짜 다 달라요. 이게 어차피 테스트하는 게 사람 데려다가 먹여보고 하는 건데 그때 데리고 온 사람이 진짜 운동선수 데리고 테스트하면은 이 양보다 많기도 하고 일반인 데리고 하면 또 달라요. 일단 추천은 그 정도를 하는데 제가 좀 좋아하는 피지크 선수 중에 제레미 부엔디아라고 있어요. 그 사람 방식을 좀 소개해 드릴 건데 매크로 잡는 방식들이 선수들이랑 사람들 따라서 엄청 달라요. 이거는 그래서 보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거 보고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한테 잘 맞는다? 그럼 그걸 쓰는 거예요. 근데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그 유명한 피지크 선수인데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단백질을 체중의 1.4배, 파운드의 1.4배예요. 그러니까 체중이 한 킬로그램을 따지면 3배 정도 돼요. 1파운드 같은 경우는 0.45kg이거든요.
0.45kg당 단백질을 1.4배 하니까 그 2배 넘게 먹어야 돼. 그래서 거의 3배를 넣습니다. 체중의 3배. 기본 잡을 때 체중 3배. 그리고 탄수화물도 1.4배. 그것도 파운드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것도 대충 3배. 그리고 지방은 체중의 파운드의 0.25. 그럼 대충 체중의 0.5배 정도. 0.56배. 그렇게 해서 그냥 그 값을 일단 기본 베이직 값으로 잡아요. 그게 내가 하루에 먹어야 될 양이다. 대충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한 5일 동안 먹어봅니다. 먹어보고 뭐 안 변한 다음에 이대로 먹고 아까 말한 것처럼 다음날 찌면은 거기서 탄수화물 줄이고 뭐 늘리고 줄이고 해서 일단 5일 동안 해서 찾아요. 그거 베이스로 그 사람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을 50g 정도 줄입니다. 탄수화물 50g. 그렇게 하면은 제레미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 50g을 줄이면은 그게 하루에 0에서 500g의 살이 빠진 양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하루에. 사실 그렇게 잘 안 빠지긴 하는데 아무튼 하루에 500g 정도 빠지니까 일주일이면 한 3.5 정도 빠지잖아요. 되게 많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리피드를 2kg 정도 해요. 리피드라는 게 이제 주말에 좀 먹는 거예요. 내가 체중이 3에서 4kg가 줄었다. 그러면은 2kg이 더 찔 수 있게 음식을 먹습니다. 하루 먹어요. 근데 그 하루 먹는 양의 기준은 우리가 계산한 탄수화물 있죠. 그 탄수화물이랑 지방 있죠. 그거를 2배, 양을 딱 2배를 먹어요. 단백질은 그대로 두고 아까 제레미 기준으로 하면은 탄수화물은 체중의 한 3배, 그리고 지방은 체중의 한 0.5배. 이거를 리피드 때 2배로 먹습니다. 양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치팅할 때는 일주일에 뭐 너무 많이 빠졌어. 내가 한 2, 3kg 빠졌어. 나 일주일에 500g 뺄 건데 500, 2, 3도 아니고 내가 일주일에 500g 빼려고 했는데 막 1, 2kg 빠졌어. 그럴 경우는 방금 말한 것처럼 그냥 탄수화물 2배 정도 먹어도 상관없어. 대신에 그 양도 원래 찾아야 돼요. 먹어봤어요. 먹어봤는데 오늘 아침에 체중을 재서 먹었어. 그럼 그 다음날 체중이 좀 내려가겠죠. 늘어났겠죠. 리피드를 했으니까. 그러면 또 이틀 뒤에는 늘어난 것보다 좀 더 줄어들겠죠. 다음날은 그대로 먹으니까. 그리고 셋째 날에 쟀을 때 원래 내가 리피드를 하기 전보다 똑같거나 더 내려가야 돼요. 그 정도 양을 찾아야 돼요. 일단 기본 베이직은 탄수화물이랑 지방량을 한 2배 정도 먹어보는데 내가 이거 먹었는데 하루 이틀 3일 뒤에 체중을 잰 게 그전만큼 안 돌아왔어. 그럼 너무 많이 먹은 거야. 이거는 이미 지방이 좀 붙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리피드를 하는 이유가 다이어트를 하면 근육 속에 있는 탄수화물이 줄어들어요. 그럼 운동도 제대로 안 되고 힘이 없거든요. 그 탄수화물을 좀 꽉꽉 채워 넣어주려고 리피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3일 뒤에도 안 빠졌으면 리피드를 넘어서 지방이 좀 붙은 거라고 기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양을 이제 찾는 거예요. 근데 내가 3일이 아니고 다음날 리피드 했는데 그 다음날 너무 쑥 내려갔어. 그럼 너무 적게 먹는 거예요. 다음에 리피드 할 때는 더 드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마지막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줄게요. 일단 프로틴 양은 아까 말한 것처럼 기준은 다 달라요. 1.에서 1.6배 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선수들이 막 이북 내고 그러면 2배에서 3배도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워낙 좋아하는 선수 있으면 그 단백질 몇 그램 먹어요? 그래서 뭐 나도 이거 먹어볼까? 한번 2배, 3배 넣어봐도 상관없어요. 일단 그렇게 단백질 기본 2배, 3배 넣어서 단백질량 잡아놓고 그다음 지방은 체중의 20%에서 30% 잡아놓고 나머지 탄수화물은 남는 칼로리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단백질량은 뭐 이 사람 저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거에 맞춰서 해보고 그 2개를 고정한 다음에 나머지 탄수화물로 조립을 해서 토탈 1일 칼로리에 맞추시면 돼요. 거기에서 지방만 컷을 하려면 일주일에 그냥 하루에 200칼로리 정도 줄어들게 탄수화물 50g 정도 줄인다. 예. 그렇게 해서 먹고 쭉 이제 하다가 일주일 지났는데 살이 너무 많이 빠졌다. 내가 계산한 것보다 너무 많이 빠졌다. 그럴 경우는 리피드로 탄수화물을 먹어주는데 대충 원래 먹던 탄수화물의 2배 정도 먹어주면 된다. 대신에 그 체중이 3일 뒤에 무조건 돌아와야 된다. 이게 기본 제일 세팅입니다. 그래서 처음 값만 찾아놓으면 이걸로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다이어트 마지막까지 거의 중량 안 떨어지고 그대로 갑니다. 내가 지금 보통 다이어트 마지막 하면 막 중량 다 빠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거의 비슷하게 그냥 그대로 쭉 갈 수 있어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잘했습니다. 예. 함께 해주신 랭킹닷컴 원에이언 스파클링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